복수할 거야. 아니. 복소수 공부할 거야. 네, 클쌤입니다. 클쌤이랑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내용을 공부를 같이 했다면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얘가 정사각형입니다. 넓이가 만약에 2라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라는 물음을 탁 던져. 그럼 그때 무리수, 루트라는 기호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결국 그런 수를 두 번 곱해봐야 제곱해봐야 2라는 값이 안 나왔었죠. 그래서 얘는 x를 두 번 곱하면 2가 나와야 됐었어. 즉 얘를 방정식의 일반 형태로 써보면 얘를 만족하는 x의 값 찾기였지. 근데 처음에 얘가 안 나왔어. 우리가 지금은 답을 알잖아.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을. 근데 처음에 답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얘를 공부하기 전까지 우리가 알던 모든 수는 다 유리수 안에만 있던 수를 다뤘었거든. 한 가지 파이만 제외하고. 파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율을 대신하는 문자 표기인데 이제 얘에 대한 설명은 그까지만 해주고 다른 설명을 안 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썼던 모든 수들은 다 이 안에 있는 수만 다뤘었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러한 표기의 요 값은 이 변이 될 수는 요 길이는 이 안에 없거든. 이 안에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답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가 다루는 수가 실수라는, 얘도 까만색으로 좀 씁시다. 실수라는 수의 그릇이 있는데 실수의 그릇이 이만큼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수들은 이 안에 있는 수들만 가지고 다뤘었고 얘를 만족하는 이런 수들 루트 2, 루트 3 이런 수들 이게 집합으로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심표 쓰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런 값들은 무리수라는 그릇 속에 있는 수더라. 이 안에는 없고 따로 있는 수더라.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수더라. 그지? 그래서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합해서 우리가 이 명명하기를 이름 붙이기를 실수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중3 때부터는 실수 범위 안에서 이 안에 나오는 수들로 우리가 어떤 계산들을 해볼게, 식을 다뤄볼게,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지금 한 번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 내야지. x의 제곱이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수. 즉 일반형으로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간단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1요.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누가? 수학자들이. 수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럼 과연 인마는 거꾸로 되돌려 보면은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기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는 없다라고 배웠거든. 없다. 제곱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 근데 클쌤이랑 중상 과정을 밟았던 친구들은 없다가 그냥 없다가 아니었어. 그냥 없다가 아니었고, 얘들아 이거 없다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말이 있다? 그게 뭘까? 해가지고 알려줬을 거거든. 그게 뭐냐면 실수의 범위에서는 이 그릇 안에서는 없다. 그럼 어디 있는데요? 요 또 바깥에 실수가 아닌 수도 있거든. 그래서 중3 때는 단순하게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없다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실수의 범위 내에서는 없다라는 거라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배운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없다라고 알았는데 왜 또 갑자기 있다 그러지?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친구도 있을 것인데 정확한 표현이 요만큼이 들어갔어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도 있어요. 어디? 실수가 아닌 다른 영역 속에서, 다른 그릇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럼 쌤, 실수 말고도 수가 더 있는 거네요? 그렇지, 더 있지.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럼 계속 또 다른 수가 또 나오고 하냐? 그렇진 않아. 가장 넓은 그릇, 가장 넓은 수의 범위가, 아이고, 넓은이 아니고, 가장 넓은 수의 범위가 복소수라는 범위까지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복소수라는 수를 담은 그릇 속에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실수라는 수가 있는 거지. 실수.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수를 실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할게요. 바깥에 있는 수를 무리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 중에서는 겹치는 경우는 없는 거지. 됐나? 그러면 실수가 있는데 실수 아닌 수가 있다면서요? 그건 이름이 뭐예요? 얘는 허수예요. 허수. 수는 수인데 실수는 아니야. 그런 수를 허수라 불러. 그래서 이 허수와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하면 그 명칭이 뭐냐? 복소수가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우리는 실수는 이미 중3 과정까지 다 배웠고 지금 허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중3 과정에서 이 기호에 대한 근원을 좀 봐야 돼.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면서요. 이거 어떻게 표기할 건데 해서 유리수로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기호를 써가지고 1.4에서 얼마 끝이 안 나는 끝이 나면 끝까지 쓰면 되는데 만자리든 억자리든 끝이 나면 끝까지 쓰면 되겠지. 근데 끝이 안 나. 규칙이 있다면은 순환수처럼 규칙의 기호를 만들어 쓰면 되는데 규칙도 없어. 그래서 절대 끝까지 구하지 못하는 수야. 그래서 기호로 얘를 표기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 근원 루트에서 r자를 따가지고 이러한 기호를 만들어 썼다는 거지. 근데 그때 썼던 이 루트 2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 앞에 제곱이라는 조그만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의 뜻이야. 그럼 쌤 제곱 말고 뭐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루트 예를 들어서 뭐 이 똑같이 있는데 앞에 있는 수가 3이면 이때는 3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뜻하는 거야. 이때는 3을 꼭 써줘야 합니다. 만약 4면은 4제곱하면 2가 되는 수, 5면은 5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 제곱 근이고 세제곱 근 2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근호를 쓰는 모든 표기 중에서 앞에 2가 있는 제곱근을 제일 많이 써. 제일 흔하게. 그래서 매번 쓸 때마다 앞에 2를 쓰려니까는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얘는 생략을 합시다.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제곱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라고 기호를 표기하기 시작한 거야. 됐나? 쌤이 세제곱 뭐 진짜 있는 수예요. 해볼까? 세제곱 근 8. 의미가 뭐라고?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 누가 있습니까? 2. 2를 세제곱하면 8 되잖아. 그런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런 값도 있다. 누구야?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잖아. 그래서 앞에가 홀수차 제곱이 되어 있으면은 이 부호 홀수차 제곱하면 부호 살아있거든. 그때는 이제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써왔던 근호는 주로 제곱근이었기 때문에 얘가 짝수차거든. 그래서 얘를 짝수번, 홀수든, 이게 음수든 양수든 짝수차, 짝수번 곱해서 안에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 대상은 실수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됐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호에 대한 근원, 기호 표기 방법, 기호의 내용 이런 걸 좀 알아본 이유가 이걸 이렇게 써보려고.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가? 우리가 배웠던 이 루트라는 기호를 쓴다 그러면 앞에 제곱을 생략하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렇게 표기돼야 되거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가 짝수차 제곱이면은 알맹이 안에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말이 안 돼. 실수 범위에서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남겨두면은 뭔가 안 맞거든. 이치가 짝수차 제곱인데 음수가 나와 있네. 짝수차 제곱에서 음수가 나오는 수네. 안 맞으니까 이 자체를 그냥 통으로 치환해 버려. i라는 문자로. 잘 보세요. 수학자들은 이러한 저러한 이론들을 많이 생각을 해. 그지? 모든 분야에서 수학이 가장 앞선 이론을 생각해내는 거고 걔를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이 과학이고 그런 거거든. 뭐 철학이 먼저 생각할 수 있겠다. 철학 수학이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가장 선행되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분야야. 그래서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실생활은 쓸데가 없지. 근데 생각의 확장을 위해서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얘는 이제 누구나 가능해 이해가 돼. 근데 얘는 실수 범위에서는 안 되거든. 근데 식을 써볼 수는 있거든. 이런 값이 있다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값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수, 상상의 수 해서 얘를 이게 이 식을 써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 실수에는 없지만은 실제로 이 안에는 없지만은 뭐 바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수는 자꾸만 커지고 그릇은 자꾸 커지고 복소수도 어떤 수의 일부분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대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이미지너리 넘버 상상의 수라고 해서 이 i를 써가지고 이만큼의 값을 통으로 치환해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 말로 바꾸면 허상의 수, 허수가 되는 거예요. 허수. 그래서 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허수. 허수, 아비는 아니고 미안. 허수. 됐나? 그런데 또 어떤 수학자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뭐 이런 수가 있다네. 이런 수를 발견했네. 그러면 그럼 또 이렇게 또 되는 수는 없나? 이게 또 고민해보는 거지. 있을까 없을까?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허수인 i가 되는 수는 존재할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i라는 이 하나의 값이 있어. 얘랑 얘를 두 개를 합쳐 쓰지는 못해. 그냥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얘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이만큼의 값이 있어. 이게 x라면 제곱을 하잖아. 그럼 제곱을 해.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2분의 1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2분의 1에다가 i도 제곱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뒤에 2배. 그러면 2배고 뒤가 루트 2분의 1에다가 루트 2분의 1 i예요. 계산해 볼까요? i 제곱은 아까 약속한 그대로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i라고 둔 거거든. 그래서 i는 제곱을 하게 되면 약속대로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이게 i의 약속이었잖아. i의 정의였잖아. 그지? 그래서 i의 제곱은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만큼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너희 중간에 더하기인데 1점 찍혀있네. 이만큼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플러스 2분의 1. 둘이 소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값이 2분의 1.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분의 1. 2와 2분의 1 곱하면은 1 되겠지? 남는 것이 i. 1i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 쓸까? i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제곱을 했을 때 i가 되는 수가 있구나. 누군데? 요만큼의 값. 이런 값은 제곱하면 i가 되는구나.
어이구, 참 신기하네. 그지? 그래서 이 수학자들은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많이 해본다고. 생각의 크기, 생각의 범위, 생각의 울타리, 생각의 장벽, 이런 것들을 자꾸만 넓히려고, 깨트리려고, 허물려고, 더 크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야. 수학자들은. 철학자와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아무튼, 그러면 얘를 보니까 이쪽이랑 이쪽이 아까 더하기 빼기 더 이상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보니까는 순수하게 실수만 써 있는 영역이고 얘는 실수에다가 허수가 곱해져 있는 영역이네. 그래서 또 하나의 쉬운 비유를 들게요. 우리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이 있으면은 얘를 그대로 두지 않고 무엇을 해서 유리화를 해서 2분의 루트 2라고 표기하기로 약속하자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었지. 마무리하면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 왜? 근사값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약 1.414라면 1.414분의 1 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보다 2분의 1.414 얘는 암산으로도 0.707 암산으로도 아이고 7 자꾸 0을 쓰냐 암산으로도 금방 돼. 근데 얘는 아이고 필산해가지고 뭐 1인데 1.414 한둘 세 자리 옮기면 한둘 세 개 해가지고 아유 한 개 더 내야 되네 0. 아유 너무 힘들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얘를 구하기 조금 번거로워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라. 그러면 근사각 계산이 용이하다. 이런 의도에서 무리수가 분수에 가 있으면 다 유리화를 하라라고 해서 약속을 해서 그렇게 쓰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허수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리저리 해보다 보니까 이게 실수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허수가 딸랑 붙어가지고 껌처럼 붙어가지고 같이 표현되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기를 약속하기를 이제 앞으로 복소수 그러면 이제 g라는 문자를 대신 많이 쓸 거거든.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 더하기 그다음에 실수에다가 허수 i가 붙어 있는 부분 두 개를 구분해서 쓰기로 합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거는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야. 약속을 어기면 서로 소통이 안 되겠지. 그래서 A와 B는 대신 써진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A냐 B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항상. 복소수는 실수 더하기 실수와 i가 곱해진 부분으로 나눠서 써야 한다. 이렇게 표기해야지 마무리가 된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때 명칭을 정하기를 실수만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수에 이 i가 곱해진 부분이 있지 허수가. 그래서 부르기를 실수만 있는 부분인 a를 실수 부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허수 i와 곱해져 있는 이 실수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름들을 각각 정해줬어요. A도 실수고 B도 실수인데 A는 허수가 안 붙어있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실수 부분. B는 허수가 붙어있는 부분이야. 허수가 붙어있는 이만큼의 실수를 허수 부분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꼭 이렇게 정리해서 쓰셔야지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이거 분모 유리화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복소수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떤 복소수가 있다 그러면 실수 더하기 실수 i 꼴로 쓰기로. 그러면 쌤 i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 0이라는 수는 정수에 속하는 실수죠. i인 경우에는 이 밑에 쓰면 보이나 모르겠네. i란 경우에는 0 더하기 1 곱하기 i인 거지.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a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되는 거고 b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근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i만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쓰다 보니까. 근데 이러한 수는 보면은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분되어 써지고 얘는
그냥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따로 있는 거네. 해서 실수 부분이 없는, 즉, 요 실수 부분인 A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게 되면, 얘가 0 되고 얘가 0이 아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얼마 I, 얼마 I, 이 없이 얼마 I, 얼마 I, 이렇게만 표기될 거거든. 그렇게만 표기되는 수를 따로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순수한 허수만 있다 해서 순허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얼마 I, 얼마 I, 뭐 1I, 2I, 3I, 2분의 1I, 뭐 루트, 마이너스 루트 6I, 이렇게 얼마 I, 얼마 I, 이러한 값은 순허수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1 더하기 2I,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그냥 허수가 되는 거고, i가 없다 그러면 실수가 되는 거고, 근호 없이 쓸 수 있다 유리수, 근호가 있어야 꼭 필요하다 무리수, 파이는 따로 무리수. 정리되겠죠? 만약에 a도 0이고 b도 0이 돼버리면은 0 더하기 0i라서 0 더하기 0 그냥 0이 돼버려. 0은 여기 있습니다. 0 실수. 해서 순허수가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이 뭐냐 물어보면은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겁니다. 둘 다 0, 0. 이거 조건 안 달아버리면 실수하는 거야. 이때 실수는 미스테이크. 자, 아무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 그림 말고 수영도로 한번 분류를 좀 해볼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모든 수의 가장 큰 범위가 복소수야. 이 이상 더 수를 확장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복소수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래. 실수 더하기 실수 I 꼴로 이렇게 표현하래. 근데 만약에 A가 만약에 B가 0이면 B가 0 돼버리면 이 파트가 없는 거잖아. 이 파트가 0이니까는 실수 더하기 0은 항상 실수가 되겠지. A가 0이든 아니든 어떻든 간에 B가 0 되면 I가 아예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수는 실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I가 달려있는 파트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 허수가 되는 겁니다. 되겠니? 그런데 그 중에 그 허수 중에서 순허수라는 수의 연역도 있다고 하더라. 그 순허수가 아니면 뭔데? 그냥 허수. 순허수가 아니면 그냥 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근데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순허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데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 i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a가 없어야 돼. 즉 a가 0이 돼야 됩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왜? b가 0 돼버리면 실수가 되기 때문에 얼마 i는 있어야 돼서 b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되겠지? 생각보다 이제 내용을 조금 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 복수수가 그러면 내용이 좀 어렵냐? 아니면 어떠냐? 물어본다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우리는 실수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은 굉장히 많거든. 기본적으로 사진연산 하지. 등호도 표현되겠지. 뭐 루트 막 들어가고 로그 들어가고 인티그럴 들어가고 뭐 시그마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막 다 들어가거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기호들을 동원해서 실수로 갖다 붙여가지고 어떤 계산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어렵잖아. 배우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 계속 배우고 적용시키고 하려니까.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허수 가지고 하는 연산은 요거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요 사칭 연산 요거만 하면 돼. 플러스 켤레 복소스. 이해만 하면 돼. 쌤 사칭 연산만 하면 되는데 켤레 복소스 왜 또 어려운 거 붙어요? 아니야. 이 켤레 복소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연산이 엄청 쉬워져. 이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복소수의 친구 어떤 나와 있는 복소수의 친구격이라고 보면 돼. 계산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야. 예를 들어 볼까? 만약에 2 더하기 3i가 있어.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와닿겠네. 이렇게 있어. 자, 이러면 얘가 정리 끝났을까? 안 끝났지. 실수분이 얼마, 허수분이 얼마 구분해놓고 표현해야지 정리 끝난 거라 그랬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눌 건데요? 이렇게 해야지. 분모에 유리화하듯이 2-3i 분자에도 같은 값을 곱하면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하겠죠. 그러면 3i, 3i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어떤 공식?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3i의 제곱. 분의 1 곱하기 가로니까 가로 그대로 이렇게. 요 계산하면 얼마가 되게요? 이게 4고 빼기 3i의 제곱이잖아. 그럼 3, 3은 9가 되고 i의 제곱인데 i의 제곱 자체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9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얘 소거되고. 그래서 얘는 13분의 2 빼기 3i야. 그래서 실수 부분이 13분의 2, 허수 부분이 빼기 13분의 3이 되어서 i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이 실수 부분 빼기 13분의 3 이게 허수 부분. 실수 더하기 실수 i 꼴. 이렇게 표현되면 끝.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한테는 얘가 있어야지 계산이 이렇게 편하게 돼. 지금이야 이것도 가로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익숙해지면은 이거 한 방에 적을 거거든. 얘가 없으면은 계산이 불편해. 그래서 얘한테는 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값의 켤레 복소수가 얘가 되는 거야. 반대로 이 값의 켤레 복소수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럼 쌤 켤레 복소수 정의가 뭐예요?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수야.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면 돼. 자, 허수 부분이 3이잖아. 그럼 얘를 부호로 바꿔서 마3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보자. 2 했으니까 딴 거 해야지. 마이너스 1 빼기 6i. 얘의 켤레 복소수가 얼마일까요? 라는 표현은 위에다가 선문처럼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돼. 그러면 이 밑에 써있는 값의 켤레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허수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요거네. 마이너스 6. 얘 부호를 뭐하라고? 바꾸라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됐나? 5 플러스 7i 얘의 켤레 복소수. 그러면은 허수 부분이 어디냐면 이 플러스 7 이 형광펜이 안 나와. 플러스 7 얘 부호만 바꾸어라. 그럼 얼마가 돼? 5 마이너스 7i 그 다음에 뭐 9i 얘 켤레 복소수를 얼마게요? 이게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9네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i 되나? 실수 부분은 어차피 그대로 쓸 거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0 얘는 켤레 복소수 써라. 어떻게 할까요? 얘는 마10 더하기 0 곱하기 i 이런 상태인 거잖아.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거잖아. 얘 부호 바꿔봐야 뭐 곱하기 0인 거 없지? 그냥 마10과 똑같아요. 어차피 i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칙연산하고 등호는 이제 필요하니까 사칙연산하고 켤레 복소수까지만 알면은 나머지 계산 안 해. 복소수 가지고는 요거밖에 안 해. 되겠지? 그럼 쌤, 그 흔한 부등호 표현도 안 해요. 뭐 i하고 2i하고 있으면은 얘가 더 크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이런 거 없어. 시간이 길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하고 갑시다. 그럼 과연 i가 0보다 클까? 아니면 i가 0과 같을까?
아니면 i가 0보다 작을까? 이 셋 중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이 부등호 비교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셋 중에 하나 성립하겠네. 한번 해보자. 첫 번째, i가 0보다 크다면 양변에 i를 곱해. 그럼 i 제곱 되고 여기다 i 곱해봐야 0 될 거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지? 그리고 얘는 0이고 이거 성립하니? 안 하지. 그럼 1번 때려 탈락. 2번 i가 0이라면 역시나 양변에 i 곱해. 그럼 i 제곱 0 곱하기 i는 0.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나머지는 그대로. 이 성립하니? 이거 어떻게 같아? 안 같지? 땡. 아 그럼 3번이겠네. 아 얘 맞겠네. 아 그래? 양변에 i 곱해볼까? 아 그럼 i 제곱 i 곱하면 0. 아 얘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거든. 아 얘가 성립하네. 그지? 아 i가 음수구나. 이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이 양변에 우리가 곱하기 i를 했거든. 근데 이때는 i가 0보다 작은 음수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부등식에서 음수를 곱하게 되면은 부등호의 이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i 제곱 0인데 양변에 음수인 i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거든. 이 성립하니? 안 하거든? 얘도 아니야. 그래서 허수 가지고는 0보다 크니 작니 같니 그런 말을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루겠다는 이런 연산, 폭소수를 다룰 때, 허수를 다룰 때 이 연산 중에서는 부등호가 없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어,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왜 음수인데요? i가 0보다 작다라고 정의해놨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부등호 기억 못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서로 같은 복소수라 그러면 즉 a 더하기 bi와 c 더하기 di가 똑같다면 a, b, c, d는 실수인 상태인 거고 똑같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요?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a, c 같고 b, d 같다면 얘도 같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 더하기 4x가 a 더하기 bx와 똑같아야 돼. 그러면 3이 a가 되고 4가 b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럼 만약에 a 더하기 bi가 0이야. 그 말은 a가 얼마? 0. b가 얼마? 0이라는 거지 뭐. 얘는 0 더하기 0 곱하기 i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은 요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새로운 영역에 있는 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래저래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개념에 대한 얘기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반복을 해서 보시고 이해 잘 안 되는 파트를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 놓고 누구에게도 물어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답을 구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친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방식의 설명이 잘 이해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내가 설명한 방식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하지만 개념 파트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도 여러 번 반복해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은 길었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래도 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으니까는 잘 짚어가면서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